무겁고 베젤 두껍고 HD 패널인데 이래도 산다고? 응! 디자인이 이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IT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보낸 아이폰 11 지금 사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SKT에서 출고가도 내렸고 최신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이폰 11을 많이 찾으시던데 2021년에 보낸 아이폰 11 지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볼게요. 사이즈를 보면 딱 요즘 평균적인 사이즈의 스마트폰이라 생각되는데 크기는 요즘 폰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이게 화이트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 퍼플이랑 화이트라 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도 화이트인데 이게 아이폰 프로 계열의 실버 색깔이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엄청 순백색의 우유 같은 화이트라서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가 확실히 투명 케이스 픽이 매우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폰 11처럼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는데 후면이 상당히 이쁘다는 느낌이 있어요. 카메라 디자인도 보면 띡띡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폰 11 프로 카메라 디자인보다는 저는 11의 카메라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를 써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일단 두께가 두껍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두께가 8.3mm에 무게는 194g인데 무게는 뭐 요즘 200g도 심심치 않게 넘치는 판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무게, X, 두께의 콜라보 덕분인지 그립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유광 글라스 소재라서 보는 데에는 이쁘긴 하지만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어요. 이제 화면을 켜서 마저 보면 베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요즘 삼성 보급형 스마트폰도 매우 얇은 베젤리스를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아이폰 11은 베젤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첫인상만 그렇지 막상 일주일 정도 쓰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얇은 베젤리스를 쓰다가 아이폰 11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해상도로도 유명한데 무려 HD 플러스급 해상도를 넣었어요.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막상 보면 픽셀이 튀어 보인다던가 화질이 나쁘다 이런 느낌은 고화질 사진을 볼 때 빼고는 별로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널 자체는 매우 좋아요. DCI-P3 지원하고 화면 최대 밝기도 625니트이고 HDR10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단 LCD인 것만은 빼고요.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 상당수가 OLED 패널을 탑재하는 거에 비해 LCD는 확실히 블랙, 특히 리얼 블랙 구현이 아쉬워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검은색 부분이 OLED 패널에 비해 떠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다른 기기와 비교해 볼 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여기까지 보고 카메라도 볼까요? 카메라는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달려있는데 f1.8 값의 기본 렌즈와 f2.2 값의 초광각 렌즈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카메라 조합에서 무엇이 빠졌냐? 망원이 빠졌는데 저는 2배, 3배 확대줌을 자주 써서 그런가 망원 렌즈 부재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빼고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면 제가 지금 메인폰이 갤럭시 S21 플러스인데 아이폰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너무나도 부드럽다는 거예요. 갤럭시 같은 경우 100만원이 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줌 모션이 뚝뚝 끊기는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 강압줌을 사용할 때 전혀 끊겨 보이지 않고 마치 디지털 줌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변경되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만족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폰 11은 후면이 다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 렌즈 면적도 넓어서 가끔씩 카메라 렌즈에 손지문이 묻으면 야간 사진에 빛이 일자로 번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자이스 렌즈 와이프로 닦으시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이폰 11 같은 경우 지문이 많이 묻는데 보기가 많이 안타깝잖아요. 특히 후면 유광 스마트폰들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건 알코올이 들어간 렌즈 와이프로 닦아주면 후면 지문 자국이 매우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 때문에 요즘 시국에 살균 작용도 되고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진 샘플부터 봅시다. 아이폰 11 제가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주간 사진 당연히 잘 나오죠. 그런데 아이폰 XS부터 HDR 후처리 기술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다이나믹 레인지와 색 대비가 정말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한 가지 흠이라 해야 하나? 다른 스마트폰 사진들에 비해 과도하게 선명하다라는 느낌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광각도 보면 전형적인 안드로이드 초광각 수준을 보여주는데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야간 사진도 보면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아이폰에 야간 모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출을 좀 더 오래 하면서 매우 나은 사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미지 품질 자체는 매우 준수합니다. 우리 눈보다 더 밝게 보이면서 노이즈도 거의 없고 디테일이 매우 안정적이게 나와요. 저는 아이폰 11을 쓰면서 야간에서 정말 사진 찍을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초광각에서는 아쉽게도 야간 모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비해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야간에서는 매우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인물 사진도 볼까요? 아이폰 11은 최신 아이폰에 들어간 인물 사진 6가지를 지원하고 전작에서는 인물만 찍을 수 있었던 게 사물, 동물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물 사진은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유용했어요. 이제 성능도 봅시다. 성능은 A13 바이오닉 칩셋에 어디와 다르게 램을 4기가를 탑재했어요. 4기가라. 지금 당장에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캐시 메모리가 쌓이고 용량도 쌓이게 되면 리프레시가 상당히 빈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성능이 이 부분을 크게 커버해주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는 저는 현역이라 생각됩니다. 긱벤치 스코어부터 보면 싱글 1300점, 멀티 3000점이라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기본 작업에서는 차고 넘치고 최신 3D 게임 풀옵션도 원활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볼까요? 제가 처음에 외관에 대해 안 좋은 평을 했는데 이 단점을 상쇄할 만한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일단은 배터리가 안 죽어요. 와이파이 위주로 SNS 웹서핑으로 볼 때 8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하루 정도는 진짜 웬만하면 버틸 수 있고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스마트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장 스피커도 볼까요? 아이폰은 아이폰 10부터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이폰 11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출력이라든지 분리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면서 아이폰 10U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소리가 직진하면서 오는 느낌이라면 아이폰 11은 뭔가 스피커 중앙에서 듣는 느낌? 방향성보다는 공간성이 한층 강화된 스피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보낸 아이폰 11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개해드린 자이스 렌즈 와이프는 제가 휴대폰 지문을 닦을 때 혹은 카메라 렌즈를 닦을 때 종종 쓰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즘 코 시국 때 살균 작용이 되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만 닦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 아이패드랑 애플워치 등등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신 앱등이 분들은 한 개로 여러 개를 닦고 쓰실 수 있습니다. 닦고 나면 매우 새품 같고 깨끗해져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쓸만하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1 분명 지금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몇몇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무게와 두께 등등. 그렇지만 이거를 상쇄하는 장점이 바로 성능과 배터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봐도 사기적이라서 오래 쓸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최소 3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도 하루에 8시간이면 어마어마하죠. 저는 구형 스마트폰들의 단점이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소모되는 녀석들을 많이 봤었는데 아이폰 11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쓰실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시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애플의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이 매우 깁니다. 통상적으로 판올림 5번 정도를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적어도 4번 정도는 더 해줄 것 같아서 4년 뒤까지 최신 iOS를 지원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아이폰 11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디스플레이와 무게에 민감하지 않으신다면 구매를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